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5일에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를 2일 앞두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10차 아세안 미국 정상회의에 참가해 동남아시아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한 외교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예상치 못한 성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세안 10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뒷마당으로 불리는 아세안 지역을 포섭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미중 패권의 우위를 가져가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바이든은 성명과 함께 미국과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안정을 증진하는 동시에 법치 위협과 같은 공동 현안을 함께 대처해야 한다면서 콕 집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지목하였는데요. 함께 자리에 동행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유엔 해양 법약과 같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느끼고 아세안 주도의 해양 협력을 장려할 것이라면서 남중국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성명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ADMM+에서 강화될 예정이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따로 만나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레암 해군 기지 북쪽에 중국이 비밀리에 건설 중인 림 해군 기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요. 최근 언론에 의해 중국 비밀 해군 기지가 드러났고 중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즉각 부인하며 은폐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왔었는데 당시 왕원탱 캄보디아 중국 대사는 림 해군 기지의 재건 프로젝트에 중국이 지원을 해준 것을 맞으나 이는 국제법에 통용되는 범위이며 제3자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워싱턴 포스트의 충격 폭로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공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비밀 사용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군이 사실 은폐를 위해 레암 기지에서 사복 차림이나 캄보디아 군과 비슷한 군복을 착용하며 외국인의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해당 기지는 중국이 전략 거점으로 삼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들어서는 첫 해외 기지이며 중국이 외국의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아프리카 지부티 이후 두 번째로 중국군에 의해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후 솔로몬 제도와 키리바시, 사모아 등 남태평양 도서국을 돌며 협력 강화에 힘을 쏟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들 국가의 경제 지원을 명목으로 항구 이용권 등을 확보하며 중국 해군 굴기를 시행할 군사 거점으로 변모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아세안 10개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최근 국제 무기상으로 떠오른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올해 방산 수출에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방산강국 한국은 일찍이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에서의 핵심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노골적으로 영유권을 빼앗으려 하는 이상 동남아 국가들 역시 첨단 무기 도입이 시급하고 이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바이든의 아세안 10개국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초대박 조짐이 보이고 있는 한국산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FA 블록 20 버전 1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FA 50은 원래부터 동남아시아가 관심 갖고 있었던 건데 뭐가 새로울 것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블록 20 버전 1에서는 새롭게 장착되는 미국산 부품이 있기에 이를 미국의 판매 승인 거부하면 팔 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아세안 10개국의 관계 격상은 수출 호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FA 블록 20에 새롭게 장착되는 부품은 바로 미국산 A사 레이더와 미국산 공대함 미사일 제이담 킥싱크인데요. FA 50의 개발 제조사인 카이는 수출 시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블록 20이란 업그레이드 계획을 추진 중이었고 말레이시아와 폴란드의 수출이 확정되면서 빠른 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블록 20에는 공대공 미사일,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공중급유, 컨포멀 탱크 등 새로운 첨단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그 가운데 단연 가장 핵심은 바로 A사 레이더입니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면서 자체적으로 A사 레이더를 개발하였지만 FA-50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수형화 작업 및 소프트웨어 안정화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 판매 초기 도입분에는 우선적으로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장착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는데요. A사 레이더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미 연방수출통제법상 미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수적인데 이번 미국과 아세안 10개국과의 관계 격상으로 인해 A사 레이더를 장착한 FA-50 블록 20의 판매 수출을 가로막았던 벽이 허물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개발한 공대함 미사일 퀵싱크인데요. 퀵싱크는 애초에 탄생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해군은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 미국에 비할 바 못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미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미 해군 정보국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전함은 2015년 255척에서 작년 말에는 380척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미 해군이 현재 보유한 전함보다 60척이 많은 것으로 3년 뒤에는 전함 보유량이 40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래봤자 중국산이고 첨단화 시대에서 양보다는 질이 우선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아세안 국가들에게만큼은 이 중국산도 상당히 위협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오스,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들에게는 1만 톤이 넘는 중국산 군함들이 떠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기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굴복하여 자국의 악만을 내주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백 척씩 몰려다니는 중국의 해상민병 불법 조업단들은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지옥 그 자체인데요. 그들은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전세계 바다에서 활동하며 각국 해군 함정의 동향을 파악해 관할 어업국에 보고하는 정찰 임무를 수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필리핀 베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위스 남초에서는 2월부터 7월까지 200에서 250척 중국 어선들이 조업도 하지 않으면서 무리지어 정박하는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필리핀 해양경비대 경비함을 에워싸고 위협해 쫓아내는 등 필리핀 이의지를 그야말로 강탈하는 작전을 폈죠. 물량에는 물량으로 맞대응해야 하는데 문제는 쓰레기 군함 대비 대한미사일의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데 있었죠. 기존 SM 시리즈 미사일과 토마호크는 수백만 달러를 넘기기에 이를 중국의 통통배들에게 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퀵싱크이죠. 2000파운드급 제이담 폭탄에 이동 표적 탐색 추적을 위한 시커를 장착하는 것이 퀵싱크인데요. 제이담은 2000파운드 기준 한 발에 24,000달러밖에 되지 않고 이 한 발을 퀵싱크로 제조하는 전체 비용은 20만 달러인데 LRASM의 20분의 1, NSM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특히 FA-50은 이미 제이담을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고 이에 레이시온사의 A사 레이더와 퀵싱크를 장착한 FA-50이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성사된다면 중국 해군 굴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은 FA-50을 이미 운용 중이고 말레이시아는 도입이 확정시되었으며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역시 중나한데 중국이 나댈수록 한국이 대박난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산 퀵싱크의 단점을 보완한 한국산 공대함 미사일 KGGB가 앞으로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퀵싱크에는 결정적 약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짧은 사거리입니다. 추진체가 없는 폭탄인 제이담의 사거리는 고고도에 고속 비행하는 전투기가 투발했을 때 최대 30km 정도입니다. 투발하기 전 적의 호위함과 구축함의 대공 미사일에 당할 수도 있죠. 성능과 가격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 퀵싱크의 짧은 사거리 탓에 미군은 고심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KGGB는 퀵싱크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유일무이한 무기체계인데요. KGGB는 현존 최장인 1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군용 규격 GPS 유도 장치를 적용해 재밍에 강하며 500파운드급에 불과해 경전투기 탑재도 용이합니다. 미국 AGM-154 제이소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사거리인데요. 제이소우는 발사 중량이 1000파운드가 넘기 때문에 500파운드급 항공폭탄에 비해 동시 대량 투발이 어렵습니다. FA-50에는 통상 6발에 500파운드 폭탄이 탑재되고 유도 키트를 장착한 KGGB도 최대 4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데 FA-50 한 대로 적함 4척을 동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KGGB의 최대 강점은 운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통합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 호환성이 거의 사기급인데 전세계 모든 전투기에 인티가 가능합니다. 제이담을 운용하려는 항공기는 임무 컴퓨터에 데이터 링크 소프트웨어와 표적 정보 입력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고 통신 장비, 타겟팅 포드 등 기체 내부의 케이블을 통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대공사이죠. 반면 KGGB는 조종사가 휴대하는 소형 태블릿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시에는 방공작전과 지상공격을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로 운용하다 유사시 KGGB 하나만 달면 대함 공격기로도 변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상 민병에게 시달리고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같은 국가들은 KGGB만 도입해 기존에 보유한 항공기에서 운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KGGB를 4발 탑재한 FA-50과 패키지로 구매하여 중국 해상 민병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9월 태국 정부는 이미 KGGB를 구매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두 번째인데요. 성능과 가격 그리고 후속 지원까지 완벽한 가탄민국의 방사는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쓸 준비를 마치며 중국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겪는 아시안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가 중국 해상 굴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중국이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굴기는 족같이 굴기.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